41, 42번입니다. 41, 42는 자, 인간은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의도를 부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 전체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동물과 사물을 의인화하여 의도나 목적을 부여함. 따라서 이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이라는 내용입니다. From an early age, we assign purpose to objects and events, preferring this reasoning to random chance.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물과 사건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뭐 하면서 그 무작위적인 우연보다 이러한 논리를 선호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사물과 사건에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과 사건에 목적을 부여하는 게 뭔지 나오겠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예시로 어린이들이 가정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Children assume, for instance, that pointed rocks are that way because they don't want you to sit on them. 자, 어린이들은 예를 들면 가정을 합니다. 데디아를. 뾰족한 돌들은 그런 식이라고, 다시 말해 그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그것들 뾰족한 돌들은 그 뾰족한 돌 위에 너를 앉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러면 벌써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가정할 때 뾰족한 돌이 의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에 목적을 부여하고 있죠. 어린이들이. 뾰족한 돌은 사실 그냥 뾰족한 돌인데 그 목적을 부여한 겁니다. 어린이들이 내 위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목적을 부여한 겁니다. When we encounter something, we first need to determine what sort of thing it is. 자, 우리가 무언가를 마주칠 때 우리는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결정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주치는 무언가이죠. 우리가 마주치는 무언가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물이나 뭐 동물이나 사건이나 뭐 당연히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막 그냥 눈 감는 것처럼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것인지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Inanimate objects and plants generally do not move and can be evaluated from physics alone. 무생물과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생물과 식물들은 평가됩니다.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평가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거죠. 왜냐하면 무생물과 식물은 뭐 움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물리적 현상만으로 평가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지만 인간은 거기다가 의도를 부여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의인화하여 의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마치 의인화했다는 거는 그 뾰족한 돌이 너희들 어린이들 앉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앉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의인화시키면서 그 의도를 부여하는 거죠. 각각의 동물, 사물, 심지어 사건 이런 것들에.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의도를 부여한다를 말을 할 겁니다. However, by attributing intention to animals and even objects, we are able to make fast decisions about the likely behavior of that being. 그러나 동물이나 심지어 사물에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할 것 같은 행동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빠른 결정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그냥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건데 뭐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This was essential in our hunter-gatherers days to avoid being eaten by predators. 자, 이것은 이제 앞문장이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할 것 같은 행동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하는 거.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수렵 채집 그 시절에 뭐 하기 위해서요? 피하기 위해서. 포식자에 의해 잡아먹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보이드는 목적어를 동명사를 쓰는데 지금은 의미상 주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걸 피하는 거니까 그 수동의 동명사 표현인 being pp가 나온 겁니다. eating 하시면 안 돼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The anthropologist Stuart Guthrie made the point that survival in our evolutionary past meant that we interpret ambiguous objects as agents with human mental characteristics as those are the mental processes which we understand. 인류학자 스튜어트 거스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요점을 만들었다는 게 주장했다고 하시면 돼. 이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화상의 과거의 그 생존은 의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뭘 의미했냐면은 우리는 해석을 했다. 모호한,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호한 그 사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행위자로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행위자가 뭐냐면 사람의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로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뾰족한 돌이 인간이 거기에 앉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의인화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사람의 정신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부여를 한 거고. 자, 뒤에 보면은 as는 여기서 때문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주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사람 정신의 특성들이에요. 사람의 정신의 특성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호한 사물을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인화하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온 의인화를 하는 거예요. 의인화를 하면서 그 사물의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물의 의도를 부여하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니까. Ambiguous events are caused by such agents. 자, 모호한 사건은 발생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자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해석은 수동태로 돼도 자연스럽게 해석은 의역이 돼서 이렇게 능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여기 그러한 에이전트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This results in a perceptual system strongly biased toward anthropomorphism. 그래서 자, 이것은 앞문장이죠. 이것은 귀결됩니다. 뭘로 귀결되냐면 in이면은 결과고 from이면 원인입니다. 이거 오답으로 항상 from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에 뭐가 된다. 귀결되는데 지각체계로 귀결됩니다. 의인화를 향하는 강하게 편향된 지각체계로. 그쵸? 지금 의인화 시키는 거 보셨죠? 돌도 의인화가 되고 이렇게 의인화로 되는 거. 왜냐면 지금 그거를 인간의 정신의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 사물을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의인화니까. Therefore, we tend to assume intention even where there is none. 따라서 우리는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가정하냐면 의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 때? 심지어 의도가 없는 곳에서도 의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this would have origin as a survival mechanism. 이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문장. 의도가 없는 곳에서도 의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발생해 왔을 것입니다.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과거 추측. 뭐로써?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생존하기 위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가 뭐냐면 의도 파악이 생존하게 만든다는 예시를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If a lion is about to attack you, you need to react quickly, given its probable intention to kill you. 만약에 한 사자가 막 공격하려고 했다면 당신은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고려해서? 이 사자의 너를 죽일 수 있는 가능한 의도를 고려하여 이제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빠르게 행동하겠죠. 이제 사자를 보면은 무서우니까. By the time you have realized that the design of his teeth and claws could kill you, you are dead. 근데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당신이 깨달았을 때쯤에는 that 이하를 그게 뭐냐면 그 디자인은 구조 정도로 하시면 되고 이 사자의 그 이빨과 발톱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그 구조를 깨달았을 때쯤에 뭐가 됩니까?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늦은 거죠. 그거를 as assuming intent without detailed design, analysis or understanding of the physics has saved your life. 그래서 따라서 의도를 부여하는 것은 뭐 없이 상세한 구조 분석이나 물리적 현상의 이해 없이 의도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구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사자와의 맞닥뜨린 거를 예시를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의도를 부여했다. 목적을 부여했다. 이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빠르게 부여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1, 42번은 인간은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의도를 부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하여 의도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위험한 순간에 빠른 결정을 내려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인간은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의도를 부여하고 가정하는 경향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길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휘가 assign A to B, A를 B에 부여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분사구문 나왔고요. 분사구문은 항상 현재 분사구문은 과거 분사구문으로 나오고 이 prepared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구문으로 오답이 나오고 과거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구문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집중해서 보셨으니까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 avoid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인데 여기서는 의미상주어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being pp로 돼야 되는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시면 돼. 여기는 아까 보니까 만약에 학교가 조금 서술형을 어렵게 되면 여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서술형으로 배열이나 그렇게 내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동격에 대시기 때문에 위치하시면 안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다고 위치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동격에 대시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result in 뭐뭐로 귀결되다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result from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 부사절 접속사로 where 나온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우도의 BP는 뭐뭐 했을 것이다 과거 추측 그리고 요것도 기빙하면 안 됩니다.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인데 전치사나 접속사로 굳어지는 표현이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선 전치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기빙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정도 문법은 요 정도 하시고 서술형 여기 준비하시고 내용 위주로 해석 반복해서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